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을 알면 또 자세히 보이게 되는데요.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 자세하게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 많고 공기가 좋아 보이는 이곳은요. 바로 여기가 잭슨 홀 미팅이 진행될 곳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다양한 곳을 돌고 돌다 보니 이곳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잭슨 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골짜기로 산맥과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잭슨 홀이라는 그 홀은 바로 큰 산골짜기를 이야기하는 용어고요. 이 잭슨 홀 미팅은 1978년부터 매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 심포지엄인데 이게 과연 언제 열리느냐 물어보신다면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항상 8월 말에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올해 날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심포지엄 하면 회의실에서 딱딱한 장면만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라면 제가 파월이라도 기대가 되는 이벤트 같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NBC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잭슨 홀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외신에서는 시작 전부터 각종 기사에서 잭슨 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CNBC 제목도 함께 보시면요. This week is all about Powell이라고 써 있죠. 이번 주는 파월의 한 주라고 할 정도로 시장과 전문가들 그리고 외신은 이번 미팅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잭슨 홀 미팅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7월과 9월 FOMC가 있죠. 그 중간 사이에 2달이라는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점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그중에서 이번 잭슨 홀을 캔자스티 중앙은행이 주관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인원은 약 120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정치인, 학자, 연준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몇 개 언론사조차도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몇 개의 언론사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일 동안 진행되는 잭슨 홀 미팅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파월의 입입니다. 파월의 연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이날 어떤 발언을 할지 추측을 해보니 두 가지 크게 안건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리 경로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긴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이 생각하는 부분과 연준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연준은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다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기조가 정도의 차이이지 큰 맥락에서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형 금융 서비스 업 기업 이 시티그룹에 따르면 시장이 비둘기파적인 신호만 찾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하지 않는 한 페드는 비둘기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너무한 게 시장도 얼마나 힘들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높은 금리를 길게 Higher for Longer라는 제목의 잭슨 홀 회의 관련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낮은 금리를 길게였다면 앞으로 정책은 높은 금리를 길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NBC 기사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 안정, 비둘기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만 시장과 달리 연준은 대부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시장에서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른 힌트가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이어서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사실 그 규모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요소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축 규모가 무려 2배로 늘어나는데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불안감은 6월과는 꽤 다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이 소화하지 않은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릴 경우에는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지금 10년물 국채 기율은 6월 중순 3.5%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3%를 찍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2%대 후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죠. 시장은 뒤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긴축 효과가 반감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한 데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규모도 함께 줄였다는 입장인데요.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은 양적 긴축보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조금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수위에 따라서 이번 주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열릴 또 파월의 입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때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